오늘의 공부법입니다. 등장인물 4명 기억하시죠? 이준석, 김성진, 김철근, 김세의. 시기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장소는 대전과 서울을 오가며 벌어진 일입니다. 복잡한 뉴스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과 뉴스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제가 뉴스를 진행하다 보면요. 저 이슈가 뭐였더라 기억도 가물가물할 때가 있고요. 또 복잡한데 이거 핵심이 뭐야? 저도 공부를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해봤죠.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신 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서 알려드려야겠다.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동행과 뉴스스터디. 첫 번째 시간은요. 여권을 뒤흔들고 있는 이준석 성상납 의혹입니다. 이준석 대표는요. 처벌이 가능할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주인공 두 사람 만나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김성진 씨. 김성진 씨에 대해서 뭐 다들 모르시죠? 잘. 그래서 조금 알려드리면 나이는요. 39살입니다. 한국 나이로. 이준석 전 대표 38세, 두 사람 나이 차는 1살. 김성진 씨가 형이죠. 출신 학교는요. 카이스트를 나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어디 나왔는지 아십니까? 네, 미국 하버드대 출신이죠. 둘 다 엘리트입니다. 자, 그리고요.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스타트업을 하나 차리는데요. 그게 바로 교육 관련 사업이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교육 관련 사업을 한 적이 있죠. 이 두 사람이 처음 엮였던 2013년이 이 교육 사업을 한창 키워나갈 때입니다. 그런데 김성진 씨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감옥에 있는데요. 그게 이 교육 사업 때문입니다. 사기죄로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데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내가 이 정권 사람 잘 알아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정도 배경 지식 갖고 이제 본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슈가 복잡한 이유는요. 본질이 격가지가 되고 격가지가 본질이 되는 아주 희한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합니다. 2011년 12월 대선이 한창이던 시기죠. 서울 가세현이 폭로를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3년에 대전의 한 호텔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김성진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2013년 7월 11일 그리고 8월 15일 두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폭로를 한 건데요. 진술이 꽤 구체적입니다. 당시에 이준석 전 대표가 대전에 내려와서 다녔던 동선과 먹었던 식당 결제 내역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를 태우고 다녔던 뭐 운전기사 진술도 있다고 하니까요. 네. 이준석 전 대표는요. 내가 대전에 내려와서 잠은 잤다는 인정을 하지만 이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진술이 꽤 있지 않냐 싶어 볼 수도 있지만 이 성매매 혐의 처벌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가요 5년입니다. 2013 더하기 5 얼마죠? 2018년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매매 혐의는 처벌이 불가합니다. 하지만요. 이준석 전 대표가 당시에 성접대를 받았는지 여부는 지금도 아주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본질은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조금 뭐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누군가가 알선, 그러니까 소개를 해주고 대가를 받으면 그게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본질은 이거죠. 이준석 전 대표가 뭔가 김성진 씨에게 알선을 해주고 김성진 씨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그에 따른 대가를 줬다는 혐의입니다. 대가부터 살펴보면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 20차례에 거쳐서 내가 접대를 했다는 게 대가 내용입니다. 아까 살펴본 성접대도 그중 하나라는 거죠. 그럼 알선해 준 건 뭐냐가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진술로 밝혀진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 시계입니다. 김성진 씨가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시계가 갖고 싶다라고 했더니 이준석 전 대표가 갖다 줬다는 거죠. 이준석 전 대표는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예 시계가 아니라 만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는 전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2013년 11월 29일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김성진 씨 회사를 찾아와서 시연하는 것을 보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이 알선과 관련해서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경찰은요, 이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면요, 아까 기억나시죠? 성매매 혐의와 같은 이유입니다. 알선 수재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2013 더하기 7 얼마죠? 2020년에 공소시효가 끝나버린 거죠. 그랬더니 김성진 씨가요, 아유 남았어, 나 2016년까지 대가를 줬어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7 더하면 2023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추석, 언제 추석? 2015년 추석 때 선물을 보냈어 라고 하면서 이번 달까지, 왜냐면 7 더하면 올해 추석 지금 얼마 전이었잖아요. 이번 달까지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주장을 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추석 선물은 그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선물이었지 뭔가 알선의 대가가 아니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알선 수재 혐의는요, 처벌을 하지 않기로 경찰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두 가지 본질이 모두 X가 돼버린 상황, 지금부터는요 곁가지가 본질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 2개 남았는데요, 이건 앞으로 계속 뉴스에서 보실 혐의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해 12월 가세현이 처음 폭로를 한 지 3개월 뒤인 올해 3월 가세현이 새로운 폭로를 합니다. 자, 이 폭로 직후에, 그러니까 올해 1월에 대전에 여기도 호텔인데 또 다른 호텔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최측근 김철근 정무실장이 김성진 씨의 당시에 처음에 성접대 때 같이 자리에 있었던 장모 씨를 만났다는 겁니다. 김성진 씨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못 만나죠.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무엇을 했느냐? 김철근 씨가 내가 7억 원을 투자할 테니 당신은 성접대가 당시에 없었다는 약속을 하는 확인서를 써달라, 이런 은밀한 거래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온 겁니다. 실제로요, 당시에 투자 각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철근 실장도 그걸 썼다는 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철근 씨가 당시에 성접대에 있었다는 증거를 없애려고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해서 증거인멸 혐의로 지금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김철근 씨가 혼자 했겠냐? 만약에 그 증거를 없애면 누가 가장 혜택을 볼 것이냐? 이준석 전 대표가 가장 혜택을 보지 않겠냐? 그러면 혹시 시킨 것 아니냐? 교사는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시킨 것 아니냐라는 혐의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지금 고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성진 씨 측에서 먼저 만나자고 연락을 해서 김철근 씨 보고 한번 만나보라고는 했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 부분, 이준석 전 대표가 증거인멸을 시켰는지 여부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세모로 봐야겠죠. 자, 지금부터는요, 격가지인데 이제는 완전한 본질이 되어버린 무고 혐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고는요, 이런 겁니다. 내가 고소나 고발을 당했는데 사실이 아니라 거짓인 이유로 내가 고소와 고발을 당했어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무고 혐의로 역으로 거는 게 바로 무고입니다. 자, 지난해 12월 가세현이 처음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폭로하자 바로 이틀 뒤에 이준석 전 대표가 가세현 김세희 씨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고소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성접대가 사실이라면 지금요, 김세희 씨가 억울하게 당했다며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이 무고 혐의로 지금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성접대를 했다면 당시에 허위 사실이 아니라 진짜 사실을 폭로한 건데 허위 사실 유포로 고발을 한 셈이 되지요. 자, 이 부분이요, 무고는요, 최고 징역 10년입니다. 상당히 큰 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준석 전 대표 성매매가 있었느냐 여부는 여전히 아직도 가장 중요한 경찰의 수사로 밝혀내야 할 대목입니다. 그래서 무고 혐의는 현재 세모인 거죠. 자, 마무리할까요? 이준석 전 대표가 처벌을 받을지 여부는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 증거인멸교사 혐의죠. 이준석 전 대표가 측근을 시켜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는 증거를 경찰이 찾아낼 수 있을지, 또 하나는 무고 혐의 관련된 거죠. 자, 당시에 실제로 이준석 전 대표가 김성진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지, 이 두 가지에 이준석 전 대표의 사법적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지켜보죠. 자, 다음 시간 공부할 과목은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한 이슈입니다. 여러분들 복잡한 이슈 알고는 싶은데 공부하기는 귀찮을 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동행과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